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연휴 끝에 심지어 불금인데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그것도 독서 모임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처럼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어디 가실 데가 딱히 없는 그런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걸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좀 최대치로 환영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그러면 노래를 할 텐데 그건 또 아니어서 이 시간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제 마음을 그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캠퍼스 간사님이 계신가요? 캠퍼스 간사님?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인, 졸업, 아니면 졸업하신 분, 네, 또 몇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이죠. 네, 그러시고. 강의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실은 제가 책 읽기나 혹은 글쓰기 또는 뭐 이런 독서 모임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출판사 편집장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는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요청받은 시간은 50분이거든요. 보통은 제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50분에 이걸 잘 제가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먹기 드시기 좋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입에 좀 넣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을 섰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인간은 그래서 소통의 동물이다, 소통의 존재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되면 혹은 먹통이 되면 그것이 감정이든 혹은 언어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든 사회든 고통을 겪죠.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언어라는 것은 말하고 또 듣고 그리고 글자, 문자, 언어를 읽고 혹은 그 문자를 써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책 읽기 모임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더 유용하게 알차게 잘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결국 책 읽기라는 건 뭡니까?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소통의 여러 채널 가운데 문자 혹은 문자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읽거나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서 이해하거나 그 이해한 것을 말로 또 표현하거나 혹은 글로 표현하는 이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인 거죠. 그래서요, 그 문자를 읽을 때 잘못 읽거나 문자나 텍스트를 우리가 잘못 읽거나 아니면은 그 문자나 텍스트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그도 아니면은 그 문자나 텍스트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은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른바 불통이거나 먹통이 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개인이든 혹은 사회적인 넓은 관계든 간에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은 굉장히 집중해서 좀 고민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제대로 잘 읽을 수 있고 또 그 읽은 텍스트를 서로 잘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걸 또 민주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이루어내는 그 경험을 해낼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오늘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강사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책 읽기나 책 관련 강의를 가게 되면 제 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만드는 책을 가지고 가거나 해서 저도 나름 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따가 강의를 마칠 즈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읽는다는 이 동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4개의 동사가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읽는다는 동사는 read라는 이 동사에는 4개의 K로 끝나는 4개의 동사가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집중해서 보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촉발이 되잖아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내적으로 질문을 던지든 아니면 읽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뿐 아니라 우리가 읽은 내용,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개별적으로 흔적을 남긴단 말이죠. 어떤 체크를 하거나 별 표시를 하거나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독후기를 남기고 그래서 이 4가지 동사가 책을 읽는다는 동사에는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책 읽기를 두고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은 초월적 경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리더들이니까요. 다들 경험을 이미 해보셨겠지만 나의 지식을 기본적으로는 뛰어넘죠. 초월하고 내 경험을 또 초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 나름의 어떤 사상까지도 초월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레비나스가요, 책을 일컬어서 책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책으로 향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인간은 책으로 향해 있는 존재다라고 할 때에 레비나스가 얘기한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성서를 얘기합니다. 레비나스는 성서를 일컬어서 문자로 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로 같이 얘기 나눌 주제가 독서 모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 독서 모임과 관련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책을 읽을 때 이 독서 모임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을 지켰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다산 선생이 책을 읽을 때 지켰던 그 독서의 원칙, 원리 그것을 일컬어서 다산 독서 오칙이라고 옆에 친절하게 한자로 제가 변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 다산 독서 오칙이라는 말이 어떤 책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다산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독서 나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읽었던 독서의 어떤 원리들을 요한 5가지로 정리를 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산 독서 오칙이라는 말을 저 나름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서, 요거 길게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초서라는 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내용을 베껴 쓰는 거,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구라는 거, 그 신자는
캐묻다라는 뜻인데요. 책을 읽을 때 파고들면서 캐물으면서 읽는 방식이 신구의 독서예요. 그 다음에는 전작이라는 건 책 속에서 자신의 어떤 스승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저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체 전 저작들을 파고들어 읽기를 하는 게 바로 전작의 독서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교유의 독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주제가 되는 이 교유의 독서. 여기서 교유라는 거는 이 교유라는 거는 요거 유랑하다 할 때 유자고요. 요거는 서로 사귄다 할 때 사귈 교자예요. 그래서 사귐의 독서 우리말로 이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나의 책 읽기 내공, 레벨을 뭔가 이 모임을 통해서 쏟아내서 과시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 독서 모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읽은 어떤 지식을 자랑 혹은 그 지식으로 이 모임에 나온 다른 참가자들과 어떤 그 토론 배틀을 벌이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벗들고 함께 읽기를 교유의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독서 모임인 거예요. 다산정약용 선생이 독서 모임을 누구랑 했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다산정약용 선생의 둘째 형 정약전, 자산어고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유학 사전이죠. 그 자산어고를 쓴 정약전하고 청소년기에 이른바 그 중국의 고전들, 여기 이제 다산정약용 선생이 제가 독서 원리 5칙 중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경학이 있잖아요. 그 경학이 뭐냐면 바로 중국의 사서 삼경을 얘기하는 그 고전, 지금 말로 바꾸면 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그 독서를 다산정약용 선생이 했는데 자기 형이랑 청소년기에 독림사라는 절에 가서, 독림사는 전라도 화순국 쪽에 있는데 지금은 터가 없어요. 이 독림사라는 절에 가서 어쨌거나 그 중국 고전들을 읽으면서 밤새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워. 그 밤새워 토론을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순시대의 그런 이상사회. 즉, 그러면 요순시대 때는 이러이러한 이상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밟고 선 이 정조대왕, 지금 오늘 이 시대, 조선 땅, 이 조선 땅은 어떻게 그러면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사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논의를, 그 대화를 둘째 형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에 대한 사랑과 이 우정이 굉장히 다산정약용 선생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형이 죽었을 때 그 형 묘지명을 썼는데 거기에 자신이 독림사에서 형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기모의 독서에 관한 대목을 거기에다가 써서 기록으로 남겼을 정도였죠. 이 사기모의 독서는 다산정약용 선생뿐 아니라요. 서구 쪽으로 보자면은 대표적인 분이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만든 주도적으로 만든 잉클링즈라는 모임이 있어요. 잉클링즈라는 모임은 이 잉클링이라는 게 암시, 실말이 어떤 내용을,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는 걸 잉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잉클링즈 멤버들은 이제 모였으니까 잉클링즈라고 붙인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들의 일종의 우정이 깃든 문학 독서 모임 내지는 문학 토론 모임이 이 잉클링즈였어요. 매주 목요일에 저녁마다 한 번씩 이글 앤 차일드라는 펍에 모여서 거기에서 건강을 그 이글 앤 차일드라는 펍에 가면은 실제로 그 잉클링즈를 C.S. 루이스가 만들면서 그 잉클링즈 문학 모임의 문학 동호회, 문학 토론 모임의
토론 아니 뭐죠? 원칙을 거기에 썼어요. 종이에다가 친필로 C.S. 루이스가 거기에 이제 친필로 쓴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매주 목요일 저녁에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마신다. 이런 게 있어요. 아, 웃으시네요. 예, 그 맥주를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서 각자 자기가 읽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 있으면 그 글을 가져와서 거기서 그 참가자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실 때 자기가 일어나서 그 글을 읽어줘요. 거기서 읽었던 아니 그 잉크링즈의 또 멤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가 톨킨이 있죠. 톨킨이 있는데 톨킨이 여기에 와서 원고를 하나 꺼내서 읽어줬어요. 제목은 새로운 호빗의 모험.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제목이 바뀌었느냐 하면 반지의 제왕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호빗의 모험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호빗의 모험이에요. 원래 호빗의 모험은 뭐예요? 호빗이 있잖아요. 나중에 제목은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C.S. 루이스가 톨킨을 겁나 칭찬하고 응원해요. 격려합니다. 대박, 레알 진심. 이건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다. 근데 톨킨이 굉장히 쓸 때 힘들어했대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걸 끝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루이스가 격려를 해줘요. 아니다. 계속 쓰게. 자네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톨킨이 먼저 죽었어요. 1963년에 타계했는데 아니야. 루이스가 먼저 타계했어요. 톨킨은 1974년인가 루이스보다 나이가 기본적으로 더 많았는데도 더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근데 톨킨이 루이스의 장례식에 가서 추도사를 읽었을 때 그 추도사에서 톨킨이 C.S. 루이스가 없었으면 반지의 제왕은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추도사를 쓸 정도였죠. 그래서 이 잉크링스라는 이 모임, 문학 토론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톨킨뿐 아니라 루이스의 형 워렌 루이스 또 뭐 여러 호바드 박사 여러 그 지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읽은 책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거기 이제 밤의 낭독 공동체라고 헛다운표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구파발에 있는 구파발에서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저희 집에 아이들과 제가 함께하는 밤의 잠자리 책 읽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 명칭을 몰라요. 제가 혼자 스스로 좋아서 일종의 자법 모드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컨셉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종의 책을 읽고 서로 아이들과 토론한다기보다는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줘요. 잠자리의 아이들이 각자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그 아이들 머리맡에서 편하게 읽어주죠. 여러 문학 작품들, 대부분은 고전이었죠. 문학 작품들을 읽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끔 듣다가 질문을 던져요. 성경 내용이든 책의 내용이든 그건 왜 그래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저 나름으로 낭독 공동체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 역시도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사규모의 독서 공동체라고 이름 붙일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랑 저희 아이들 사이에 사실은 어떤 그 책을 통한 우정이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이 되고 쌓여와서 그것이 굉장히 깊은 우정으로 자라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자, 이런 교유의 독서, 즉 다른 말로 독서 모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늘 무슨 리더십이다 혹은 조직에 관한 조직 경영, 매니지먼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키워드 소통. 이 소통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편안한 상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권우 씨라는 이 출판평론가인데요. 유명한 이분이 한 권의 책은 굉장히 여러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똑같은 책, 똑같은 텍스트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거나 혹은 그 책의 어떤 자기가 느낀 어떤 깨달음이나 주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저마다 다 달라요. 물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오라클이라는 다국적 기업, 초고대 기업이죠. 거기 이제 그 임원들이랑 독서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넘게 했죠. 임원들이니까 굉장히 다들 이제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근데 한 13분이었는데 거기서 읽은 책 중에 다산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책 읽은 소감을 몸풀기 시간에, 그러니까 도입부 시간에 책 읽은 소감을 나누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산정약용이 이럴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꼰대고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시키는 거는 망고치는 유배지에서 있으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할 줄 모르면서 아주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산정약용이 꼰대라는 건 어떻게 읽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읽으신 대목들은 예를 들어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식들에게 책 읽기를 열심히 하되 초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내용을 베껴 쓰는 일을 멈추지 말아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양장을 하면 살림에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땀을 흘리고 양장, 누에 치는 거죠. 네,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쳐라. 말하자면 그게 가정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얘기다. 너희들도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런 대목을 보면서 그분은 좀 흥분하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건 그분의 해석이에요. 해석의 다양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그 변신을 제가 읽어줬죠, 물론. 변신을 읽는데 이 본래로 변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보다도 그레고르 잠자의 아버지를 그렇게 이 아이들은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폭력적이에요부터 해서 그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집중도나 초점이 굉장히 저희 아이들은 강해요. 이 아이들이 변신이라는 이 카프카의 텍스트를 읽을 때 이 아이들의 관점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렌즈였죠. 그걸 제가 얘들아 있잖아. 변신은 그게 핵심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유의 독서라는 거, 독서 모임이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모임의 리더, 이끌미는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요. 어떤 하나의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읽는데 여러 해석이 다르고요. 심지어 똑같은 책을 13년 동안 아빠랑 같이 읽어온 저희 아이들 큰애와 둘째가 자기네들이 뽑은 이 베스트 5가 달라요. 톱 5가 달라요. 그건 저마다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이 텍스트는 훨씬 더 뭐예요? 더 깊게, 더 인상 깊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요, 텍스트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석을 독점하려고 한다. 그게 사회뿐은 아니에요. 그 사자를 교자로 바꾸어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은 그 사회를 열린 사회냐 닫힌 사회냐를 열린 독서 모임이냐 닫힌 독서 모임이냐라고 할 때에도요. 결국 해석의 다양성이 그 모임 안에서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독서 모임 안에서 우리가 그 모임에 참가하는 함께하는 이들 저는 주로 이제 글벗이라고 불렀는데 그 글벗들이 저마다 어떤 텍스트를 읽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놓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그 글벗에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독서 모임이 닫힌 모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다 나누어질 수 있고 어떤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독서 모임, 사기모의 독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독서 모임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 느낌, 감동, 깨달음, 의견, 주장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촉발이 된 책을 읽은 뒤에 자기 내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생각의 조각들 여러 가지 각성의 콘텐츠들을 그 모임 안에서 저마다 다 아쉬움이 없이 자유롭게 쏟아내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이게 굉장히 좋은 독서 모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유의 독서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독서 모임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당연히 토론도 해본 경험이 없고 자기 표현, 자기 의사 표현 자체도 서툴렀던 한 사람이 문학 독서 모임에 가서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적은 글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강의 안에 이태릭체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분이 나중에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강의 자료의 뒷면 맨 아래쪽에 제가 그 책 제목을 밝혀놨습니다. 저 정도를. 이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나중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요의 독서 모임, 사기모의 독서를 위한 이 독서 모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으냐, 어떻게 꾸려가면 좋으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본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독서 모임을 위한 책 읽기의 일종의 원리 내지는 원칙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로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이를 것. 네. 쉬운 데서 시작해서 어려운 데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혹시 지금 현재 독서 모임에 책을 읽는 목록이 전부 정해져 있나요? 모르시나요? 읽을 책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나요? 그렇군요. 그 책의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독서의 내용 혹은 독서력을 지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함께 만나서 몇 번 이렇게 모임을 해가면서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생각 나눔을 우리가 경청해보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 사회가 이를테면 흔히 이럴 때 이제 잘
예로 드는 OECD 경제 그 협력개발기구인가요? OECD 이 OECD 34개 국가 별로 독서 지수 이런 거 측정한 게 있거든요. 데이터 그런 데이터 찾아보지 마세요. 이 자괴감만 굉장히 깊게 들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찾아본 게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찾아봤는데 거기에 그 1년 연간 독서 권수 성인의 연간 독서 권수가 대한민국의 OECD 회원국 중에서 34위였어요. OECD 회원국 34개 국가예요. 그런데 이걸 전 세계 나라로 딱 집어넣어 봤더니 몇 위였을까요? 166위였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통계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처가 커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긍정적으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지금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뭐 엄마가 읽어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읽어요. 근데 초등학교 초등 고학년만 돼도 일단 책으로부터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거의 독서 암흑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 독서도 양극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화가 되어 가는데 읽는 사람들은 실은 더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책 구매하는 그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른바 보통의 독자층은 이 책 읽는 권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요. 거의 점점 더 안 읽어가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서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독서 목록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사실은 그 선택 옵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그러나 책을 현재 모임에서 목록을 선정부터 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문에 집중할 것. 당연한 얘기를 왜 썼을까요? 잘 안 지켜져요. 의외로 저기 좀 많이 웃으시는 분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듯한 의외로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요. 책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막 해요. 결혼식 갔던 이야기나 자기 아이가 뭐 어디 행사 가서 상 받은 얘기 나오고 목사님들하고 제가 올해 한 반년 이상 독서 모임을 같이 했어요. 네. 거기는 뭐 모임 조금 하다 보면 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뭐 상처를 받았다고 당신을 찾아와서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 이야기로 또 넘어가요. 의외로 독서 모임 가운데 본문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사실은 모임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본문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뻘소리를 자주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문맥을 주시할 것. 이거는요. 여기 다 교회 다니시죠? 네. 성경 다 읽으신 분들이 있고요. 이건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뭐 큐티 혹은 개인 성경 연구, PBS 할 때 문맥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문맥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칫하면 굉장히 지역적인 한 단어 한 문장에 거기에 매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확대 해석이라는 무지막지한 실수를 범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의외로 문맥을 자주 놓쳐요. 문맥과 상관없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어떤 한 부분 한 문장만 떼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책 내용에 대해서 혹은 주제에 대해서 혹은 저자에 대해서. 아, 정약용 본데네. 이런데 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 한 목소리로 시작. 책을 반동하는 핵심을 찾을 것. 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역시 별 당연하지 않게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꿰뚫고 지나가는 핵심 줄기, 핵심 메시지 혹은 핵심 주제를 찾으려면 뭘 봐야 돼요? 뭘 꼼꼼히 봐야 돼요? 책에서 서문, 머릿말, 그리고 서문에 이어지는 프롤로그가 있다면 프롤로그까지. 대부분의 모든 저자는요 머릿말 혹은 프롤로그에 자기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독자 당신에게 하고 싶은지, 독자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그 머릿말, 그 프롤로그에 아주 잘 풀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책의 경우에는 머릿말 또는 프롤로그에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책을 읽는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지? 하고 의문점이 드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실패한 책이에요. 저술에 실패했고요. 저자가 저술에 실패했고 편집자가 편집에 실패한 책이에요. 만약에 저자가 그런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어요. 그럼 편집자가 그 원고를 읽었지 않았겠어요? 독자보다 먼저, 가장 먼저, 최초의 독자는 편집자거든요. 그럼 편집자가 그런 원고를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자에게 연락을 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이번 원고가 겁나 좋아요. 그런데 머릿말이 좀 아쉬워요.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대뜸 저자 만나가지고 머릿말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저자 다시는 그 출판사에 오면 안 됩니다. 어떻든요. 서문, 머릿말에서 혹은 프롤로그에서 이 저자가 내가 이 책 앞으로 이어지는 1장, 2장, 3장, 4장 혹은 13장까지 혹은 1부, 2부, 3부, 4부를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메시지의 핵심을 거기에 제대로 잘 담아내지 못했다면, 그걸 적절하게 독자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쓴 글이고 잘못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의 핵심, 책을 관통하는 꿰뚫는 핵심을 알고자 한다면 머릿말.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좋은 책을 고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봐가지고요. 그럴 때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일단 머릿말부터 읽으시면 된다. 머릿말은 대부분 분량이 그 책의 전체 분량에서는 가장 짧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아요. 머릿말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본문은 결국에는 챕터 1, 2, 3, 4, 5를 쭉 나간 거 혹은 파트 1부, 2부, 3부, 4부 이 본문의 내용 전체는 이 앞에서 얘기한 머릿말을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와 혹은 예시와 논리를 또는 어떤 참고 자료, 참고 문헌을 인용하면서 적절하게 그걸 아주 잘 풀어낸 구체적인 어떤 풀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 본문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던 이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위한 책 읽기의 네 가지 원리는요. 주희라는 중국 고대의 학자 있죠, 유학자. 주자의 해석학적 원리로 일부러 진다고 강림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 네 가지 원리는. 그러다 보니 이 네 가지 원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어떤 책을 읽을 때 오독이나 국회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하는 그 오류를 피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원리.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는요, 일단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각인을 하시면서 책을 좀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뿐더러 함께하는 글벗들에게 이 네 가지 원리를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힌트처럼 조금씩 던져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서 모임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앞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근데 리더병이라는 게 있어요. 답을 주고 싶어. 답답해. 답을 막 알려주고 싶어. 아, 저거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 강박을 우리가 좀 자유하고 내려놓고 그냥 잘 귀 기울여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런 막 공감적 경청 들어보셨죠? 공감적 경청. 예를 들면 뭡니까? 참가자가, 독서 모임 참가자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정말은 꼰대였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재밌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특이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제스처인 거예요. 이게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정상에 도달하는, 정상을 공략하는 탐험가가 아니고 그 탐험가를 정상에 이르도록 잘 이끌어주는 안내자예요. 쉐르파란 말이죠. 근데 리더 자신이 탐험가가 되어서 정상에 깃발 꽂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또 적잖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요, 대체로 이 노래방 독재자 유형으로 나타나는 건데, 마이크 한번 들면은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될 수 있죠. 독서 모임에서도요, 일단은 리더가 이야기를 만약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리더가 인지를 하면 좋아요. 오늘 모임은 내가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했다. 그걸 자기가 속으로 인지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건강한, 멘탈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겁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하는 식으로 TMI, TNT, 혼자서 열라. 근데 몰라요, 자기는. 오히려 뿌듯해합니다. 오늘 내가 그 말은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혹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지 나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리더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끝나고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이걸 왜 제가 잘하느냐? 제가 대표적인 TMI.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이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중간에 TMI, 아빠 TMI. 쓰리니 가슴 부여잡고, 그래도 이 아이들을 제가 또 귀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권을 리더가 독점하기 시작하면,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역할이, 그의 롤이, 그의 포지션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있잖아요. 이 모임을 잘 이끌어야 되고, 내가 적당한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고, 적당한 때에 내가 또 대화의 물꼬를 잘 다른 길로 끌어야 되고,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귀 기울이는 경청 쪽보다는 여러 말을 쏟아내는 이 투머치 토크 여기에 훨씬 더 쉽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리더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리더의 그 노래방 독재자 요 유형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는 오픈 마이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린 발언권을 뜻해요. 독서 모임 우리 글벗들이 앉아 있으면요 두루 얘기들을 하도록 근데 분명히 그 가운데는 침묵하는 소수가 있어요. 그 침묵하는 소수는 제 경험상으로는 몰라서 침묵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럼 뭐냐? 이분들은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타인의 시선.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느꼈는데 이건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좀 웃기고 시시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어떤 염려,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이런 침묵하는 소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침묵하는 소수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발언권이 허용이 됐을 때 의외로 그분들 안에, 의외로 그들 안에 그 쌓여있는 혹은 담겨있는 그런 이 생각 조각들, 깨달음의 어떤 내용들, 콘텐츠들이 의외로 굉장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작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들으면은 새로운 이야기. 이 대목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굉장히 어떤 신선한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점점 독서 모임이 약간 졸리워져 가는데 이 졸려가는 요 상황에서 아주 신선한 휴양림의 그 산공기를 거의 이 한 트럭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순간들이 의외로 침묵하는 소수들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배려해서 그분들이 잘 얘기를 하게끔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게 이 리더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무엇보다도요, 리더이기 때문에 책은 더 깊이 읽어야겠죠. 깊이 읽고 꼼꼼히 읽어야겠죠. 근데 그 깊이 읽기를 위해서 리더에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독서 모임 가이드를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강의한 뒤에 보면 별첨으로 독서 모임 가이드가 두 종류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활용을 했고 올해에도 활용을 했던 그런 일종의 가이드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구글링으로 독서 모임 가이드 이렇게 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강사의 옥명호의 지극히 사적인 그런 가이드 자료 인 거죠. 그러니까 공증받지는 않았어요. 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양식으로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활용을 해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저는 이런 것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우리 강사님 이 독서 가이드가 그린데 좀 후진인데 이런 반응도 저는 환영이에요. 아니 오히려 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쪽으로 그 항목이라든지 부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독서 모임 가이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또는 하려고 들면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는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는요 이걸 작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특히 그 작성 내용 가운데 질문 부분 있죠. 토론하기에서 제가 4단계로 토론하기에 가이드 지금 보고 계시죠. 4단계를 거기에 예시로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예시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제가 해온 예시죠. 몸풀기, 관찰하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4가지 단계로 그렇게 해놨어요. 질문들을 뽑아놨는데 이런 질문들을 결국에는 뭡니까? 본문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문맥을 중시하면서 또는 책을 꿰뚫는 그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 질문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리더가 우선적으로 책을 제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숙독하고 열독하지 않으면 이 질문들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별첨 자료 중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 독서 토론 독후기라는 게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 찾으셨나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지금 독서 모임에 나오는 글법, 즉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 책을 내가 이렇게 읽었다는 것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한 페이지짜리로 한번 써보는 간략 독후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샘플로 제시해드린 독서 모임 가이드 두 종의 독서 모임 가이드가 이건 조금 4단계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겠다 한다면 그거는 일단 옆으로 밀쳐놓으시고 독후기 한 페이지짜리 독후기를 참고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참고를 오히려 하셔서 그걸 독서 모임 가이드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시간 운영을 할지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강의안 다시 돌아가서요. 강의안 2페이지에 독서 모임 진행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독서 모임을 우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독서 모임이 리더가 중앙 집권으로 통치하는 1인 주도형 강독 모임이 아니에요. 1인 주도형 강독 모임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앞에 서서 인문학책 같은 거 있죠.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분야의 여러 책들 내지는 여러 원전들을 또는 고전들을 가지고 이 전문가가 앞에서 그 내용을 이른바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 받고 응답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독서 모임은 사규모의 독서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규모의 독서, 이 교유의 독서, 이 독서 모임에서는 1인 통치, 1인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다자 분권형, 거기에 나오는 멤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중요한 발언자예요. 그래서 또는 중요한 질문자고 중요한 토론자고 대화자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의 여러 다양한 그 열려있는 해석의 다양성에 따른 여러 다양한 생각과 깨달음, 각성 그 내용들을 또는 의견, 견해들을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지나치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적절하게 이야기가 본문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혹은 핵심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릉동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책 읽기 모임, 독서 토론 모임을 했을 때 교회 안수 집사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회 얘기까지 해서 그 자기 지역교회, 자기 담임하고 있는 전부 담임 목사님들이었거든요.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어려운 사정들 이야기로 막 넘어가요. 그럴 때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너무 공감적 경청만 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적절하게 이야기의 물꼬를 돌려야 되죠. 자,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목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들었고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다들 깊이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 관찰하기에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하면서 얘기를 그때까지 하지 않은 다른 멤버 한 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권면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대화의 mol구를 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 모임은요, 답을 제시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답을 제시하는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대화와 토론, 생각의 나눔, 교환을 통해서 그 답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성해가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모임 안에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답은, 이 책의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야 라는 걸 하나로 꼭 일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독서 모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 그 독서 모임 상황에서는 제가 한 4가지 단계의 대화 내지는 토론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요, 역시나 뭐 이름이든 혹은 단계든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리더들께서 저마다 한번 해보면서 좀 더 자기 방식에, 그리고 리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리더들이 자신이 속한 그 독서 모임에서 좀 더 잘 맞는 쪽을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단계를 그래서 찾으시는 게 좋아요. 요건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4가지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몸풀기라는 건 이런 말이 워밍업인데 어떻든 한번 이렇게 딱 모였을 때 대뜸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처음서부터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시작하면 갑분싸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죠. 그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이번에 읽은 책은 어땠어요? 저도 최소한 좋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았어요. 정도의 이야기라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씩 시작하는 거예요. 몸풀기라는 거죠. 근데 요 4가지 단계에서 관찰하기 바로 아래에 뭐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낭독의 재발견 시간. 관찰하기 단계에서요, 저마다 그 자기의 우리 독서 모임에 오신 리더, 멤버, 빌버들이 저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정말 내가 이 단락은 너무 나에게는 좋았다. 너무 나에게는 깊이 다가왔다. 내 가슴에 정말 새겨졌다. 그런 대목들을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보통 그런 부분들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책 끝자락을 꺾어서 접거나, 그거 아시죠? 책 끝자락 접는 거, 그거 여담인데, 여담은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책의 끝자락을 이렇게 딱 꺾어주는 거를 개의 귀라고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는. 재미없었군요. 아무튼 저마다 그 마킹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떻든 누가 되었든 간에 책을 읽고 나서 자기에게 어떤 생각의 강한 자극을 주거나 도전을 주는 대목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목들을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고 앉아도 좋고 자유롭게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톡 해야 돼요? 그때 인스타 연락해야 될까요? 안 되죠. 그분이 읽는 목소리, 그분이 읽어주는 그 내용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낭독의 책 읽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만 읽지는 않아요. 귀로도 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3년째 귀로 읽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내용을 저보다 더 잘 기억을 해요. 책의 내용. 그렇게 읽었는데도 제가 글쓰기 가르친 적이 없는데 글을 꽤나 써요. 제가 아빠기 때문에 꽤나 쓴다는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요, 이 낭독이 사실은 독서 모임에서 주는 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고 다른 글벗들은 그 소리내어 읽어주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왜 이 대목이 나에게는 읽은 그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같이. 어떤 점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만 나눠도요, 1시간 이상은 굉장히 쉽게 가더라고요. 특히 모임 인원이 만약에 10명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2시간은 의외로 쉽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건 낭독의 재발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혹은 어떤 순서에서든 적절하게 잘 좀 활용을 하시면 독서 모임이 더 좋은 사용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마무리 해야겠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리더분들의 질문을 제가 받고 그 질문에 좀 대답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제가 요청받은 시간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 마무리 이야기는 거기 독서 모임과 글쓰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독서 모임 책을 읽다 보면은 글을 쓰고 싶어서요. 의외로요.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라는 게 의외로 생각을 촉발을 하고요. 생각을 자극하고 또 그 생각은 자극받은 생각, 촉발된 생각은 뭐예요? 이 생각을 뭔가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쓰기의 욕구, 쓰기의 욕망을 기록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일종의 메커니즘이 좀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리더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럴 때 실제로 한 줄이라도 글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한 줄일지언정. 근데 딱히 그걸 쓰는 노트가 없네? 무슨 걱정이에요? 에버노트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 맨 뒷면에 써도 되는 거죠. 책에는요, 이 면지라는 게 있어요. 요 표지하고 본문 종이 사이에 있는 요 약간 두꺼운 종이 있죠. 요런 뭐 다양한 색깔로도 있고 검정색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요걸 면지라고 불러요. 이 면지에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기록, 흔적으로 남기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럴 경우에 그 흔적,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이 읽은 지가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 책 속에 깃든 그 책과의 혹은 그 저자와의 만남, 그 텍스트와의 만남에 대한 경험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따로 그런 기록을 남긴 노트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노트에다가 못 쓰고요. 시간도 없고 그건 좀 시간 많을 때, 대학생 때. 물론 이즘의 우리 그 대학생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80년대 후반 학번이기 때문에 고교와 다르게 80년대 후반 학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업을 하는 날이 좀 이상했어요. 자주 수업은 없었고요. 제가 빠진 게 아니에요. 수업 자체가 자주 없었어요. 60 항쟁 뭐 이런 때 그 앞뒤로는 기본적으로 거의 수업이 없었어요. 학교 담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된 판에 무슨 수업이 있겠어요? 그런지라 시간이 저는 많아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경우는 그런 면지 같은 걸 활용하거나 다양한 스마트폰 앱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건 그렇게 기록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쓰기로 짧은 한 줄 문장이든 두 줄이든 글쓰기로 실현을 해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
쌓였을 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북 리뷰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강의한 1면에 앞 페이지에 나온 독서 모임 경험자 이야기 고백 그 이탈리아로 표시한 부분 내용 보셨죠? 그 글을 쓴 분이 결국 나중에 책을 냈어요. 그게 강의한 뒷면 맨 아래에 나오는 참고 추천 도서로 제가 올려놓은 그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우리 리더분들과 좀 나누고자 했던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 제가 몇 시에 마치면 될까요? 원하시는 때 맞으십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콧방귀도 끼시는 것 같고 분위기 굉장히 싸해지고 있어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질문한 선착순 3개 정도 받겠습니다. 예, 제가 책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죠. 실은 이제 이 책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밤의 낭독 공동체, 저 구파발 구석탱이에 있는 밤의 낭독 공동체 13년 이야기가 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이 자리에 혹시 아까 간사님 몇 분 계셨는데 혹시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간사님 계세요? 진짜요? 어머.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계셨구나.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까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2분이시네요. 자, 3분이세요? 어떡하죠? 이게 제가 한 번만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간사님들 중에 아이가 현재 나이가 가장 많은 초등학생 키우시는 남자. 중학생? 그럼 중학생 말고 또 밑에 초등학생이 있나요? 둘 다 중학생. 예, 중학생이 됩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간사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생명임을 하다 보면 예.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저자가 분명히 A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는 그 A라고 말하고 있는데 B라고 이해를 하고 그 B라고 이해를 한 채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는 저자가 말하는 바는 A야를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뭔가 공감적 정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자가 말하는 바가 A야라고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우선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멤버가. 저도 실제로 그 독서 모임을 하는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책을 읽었는데 얼토도 아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할 얘기가 없어요. 시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의 역할은 답을 정해주는 사람,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리더는 저걸 교정해주고 싶어요. 바로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그 마음, 그 욕구를 실은 이제 좀
눌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은 동쪽을 말하는데 이 독자분은 이 글것은 B로 알아듣고 혹은 남쪽으로 가자고 혹은 서쪽으로 가자고 했다고 자꾸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하는가? 부제가 무슨 페미니즘 심리학이었나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이면서 심리 전문가가 쓴 책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거긴 물론 여성 얘기만 하진 않아요. 그거는 뭐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어떤 성이든 간에 인간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감할 대목이 많았는데 아무튼요. 거기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생각은 변화시킬 수 없다. 겁나 절망적이죠. 또 어떻게 해요? 주로 그분은 부부 상담 많이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부부 상담하는데 남편이 힘들어서 혹은 아내가 힘들어서 온 그 배우자는 당신 남편의 생각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었어요. 저희 큰 녀석이 교회 가는 게 끔찍하대요. 너무 싫대요. 그 지긋지긋한 떨쳐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애인 보는 것 같아요. 얘는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자, 아빠랑 원투원 좀 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거나 뒤집거나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청년이죠. 20살인데. 그냥 들어줬어요. 그렇게 힘드니. 아빠는 몰랐다. 그 정도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힘든 거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도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다. 실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빠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할 테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 나누고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물론 제가 뭐 주변에 제가 신뢰하는 분에게 뭐 연락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런 표현을 또 누가 했냐면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했어요. 레바논 출신의 작가 칼릴 지브란 들어보셨나요?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언자. 이 잠언 시집 같은 건데요. 다양한 그 버전이 나와 있어요. 번역서가. 지브란이 영어로 썼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나와 있는 게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공경희 씨라는 번역가가 번역한 예언자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녀에 대해서 그 알무스타파라는 이른바 예언자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예언자가 거기 자기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오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온다. 오는 존재다. 그러나 그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오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지는 않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할 몫을 가지고 나오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심어주거나 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부모 역할이 뭡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그렇게 막 실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터득하고 있는 것은요. 저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부모로서 조금이나마 터득한 것은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 외에는 딱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랑해 주려면은 일단 거기에는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할 거는 해야 되고요.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자기 자신, 부모가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육아 강의 시간으로 바뀌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 요지는 일단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그 생각 또는 그분의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 그 존재 자체를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흥미롭네요. 보통 우리가요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 피드백을 보일 때 그 피드백에서 굳이 칭찬 안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훌륭한데요 라고 멋진데요, awesome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채롭네요, 뭐 새롭네요, 흥미롭네요.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의외로요 가치 중립적인데 상대는 결코 상처받지 않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인정하게 하고 중요한 건요. 내가 그에게, 내가 그 불교사에게 내 생각을 심어주려 하거나 바꿔주려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들으면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분의 생각의 방향이 진로가 조금씩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 이제 함께 읽기다라는 책을 쓴 독서 모임 경험자의 자기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자기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니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 네, 또 다른 분. 네, 한 분만, 요 분만 질문을.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독서 모임 할 때 간혹 한두 명씩 이렇게 책을 못 읽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독서 모임을 진행할 때 그 지체를 어디까지 배려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가 좀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편집자님께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책 안 읽고 오는 멤버. 이게 맥주 모임도 아니고 독서 모임인데 책 안 읽고 오는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독서 모임에 와서 앉아 있는 분이라면은 자기 의지로 온 분인 이상은 내가 책을 좀 읽어보리라 나름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책을 안 읽고 오는 경우가 생겨요. 확실히. 목사님들 독서 모임에서도 책 안 읽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없었겠어요? 계셨어요. 근데 또 다 안 읽으면 아예 안 오시는데 조금만 읽어요. 한 1장 정도? 그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적잖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책을 아예 못 읽었잖아요. 아예 못 읽었어도 그분이
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대신에 그분의 경우에는 모임의 나름의 어떤 룰을 정해서 당신은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듣고 당신 의견을 그 강하게 얘기한다거나 그거는 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려야 되겠죠.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최소화해 주는 게 다른 책을 열심히 읽고 다른 글 것들에 대한 예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아예 안 읽은 경우, 그러니까 책을 일부라도 읽은 경우, 그 경우는 일부라도 읽으셨으니까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꼭 끝까지 다 읽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힘을 좀 더 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격려를 좀 하고 응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읽고 오게 되면 확실히 대화의 깊이나 대화의 범위가 좁아져요. 얕아지고 더 들어가지 못하고 더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글것들이 자기 얘기를 펼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나눔의 과정에서 자꾸만 덜 읽고 오거나 안 읽고 온 분들을 나름 또 의식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좀 제약을 받는 심리적으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애초에 만약에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한다면 시작할 때 얘기를 하시고 중간에 그런 경우들이 근데 얘기를 해도 생겨요. 생길 거라고 그냥 애초부터 짐작은 하시고 생겼구나 생기면 놀라시지 마시고 생겼구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이쿠 드디어 생겼네 이러시면서 쿨하게 받아들이시되 다만 이야기를 그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는 함께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힘들더라도 책을 좀 끝까지 읽어오도록 그렇게 하자고 격려를 하시는 쪽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나눈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못다 하시는 질문할 거 있습니다. 그런 리더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강의 안에는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질문이나 그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